저는 친구가 2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전화 한 통 온 사람 없습니다. 자식은 셋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혼자 송편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명절 지나고 나면 집이 더 텅 빈 것 같지 않으세요?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그냥 덮어버린 적 있으시죠? 카톡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아무도 안 보냅니다. 통화 목록 내려보면 다 내가 건 전화뿐입니다. 통계청 자료 봤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이제 200만 명 넘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중 절반이 한 달에 자식과 한 번도 안 만난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친구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오늘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친구 숫자도 자식 효심도 아닙니다. 나 혼자 설 수 있는 힘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둘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평온. 셋째, 나를 위해 쓰는 하루 1시간. 이 3가지만 있으면요,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식 멀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나이 되면요, 관계가 자꾸 무거워집니다. 친구 만나면 건강 자랑 시작됩니다. 나는 혈압약 안 먹어.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자식 부르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 아버지, 다음에 갈게요.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 보는 것도 부담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은 공손한데 표정은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전화 한 통이 미안해지고 만나자는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또 폐에 끼치나? 내가 또 짐이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삶도 버겁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억, 아이 키우는데 월 100, 직장 다니면서 육아. 부모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워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살고 명절 되면 온 집안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핵가족이 기본이고 명절도 각자 보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병원 다니기 바쁩니다. 만나려 해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기대합니다. 명절엔 와야지. 생일엔 전화해야지.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찾아와야지. 기대가 쌓이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외로움이 됩니다. 문제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 봤습니다. 친구 100명 있는 노인보다 혼자 사는데 만족하는 노인이 우울증이 50% 낮답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는 겁니다. 관계가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설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영숙. 영숙 씨는 딸이 둘입니다. 큰딸은 서울, 작은딸은 대전. 명절 때만 얼굴 봅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영숙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은 자주 모이던데 나만 혼자인가? 저녁 먹고 설거지하는데 창밖 보면 다 불 꺼져 있습니다. 아파트 1000세대인데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그냥 고개만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색합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집이 더 텅 빈 것 같습니다. 딸들 다녀간 자리, 설거지하다가 눈물 났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동네 도서관 갔습니다. 책 한 권 집어들었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도서관 나와서 카페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창밖 내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전화 안 기다려도 하루가 편했습니다. 딸들 바쁜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지금 영숙 씨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일주일에 3번 도서관 갑니다. 책 읽고 커피 마시고 산책합니다. 딸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이젠 괜찮습니다. 전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엔 혼자 부산 영화제 다녀왔습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그런데 전혀 외롭지 않았답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이병호. 병호 씨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등산 모임, 일요일 고향 친구 모임. 한 달에 8번 약속 잡았습니다. 친구 많으니까 좋겠네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호 씨는 점점 지쳤습니다. 친구 만날 때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연금이 200만 원인데 우리 아들은 의사야. 손주가 외고 갔어. 우리 집은 작년에 차 바꿨어.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듣다 보면 기분만 나빴습니다. 나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네. 집에 오면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 빠졌습니다. 그냥 나가기 싫었습니다. 핑계 대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안 갔습니다. 대신 혼자 영화관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오전 10시. 팝콘 사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화 보는데 이게 평생 제일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 만나면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비교당하고. 그런데 혼자 있으니 아무도 저를 안 봅니다. 비교할 사람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화만 봅니다. 지금 병호 씨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한 달에 2번만 모임 나갑니다. 나머지 토요일은 혼자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시장 갑니다. 좋아하는 반찬 사서 혼자 밥 먹습니다. 오후엔 도서관 가거나 영화 보러 갑니다. 친구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친구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병호 씨가 한 말입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박순자. 순자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니, 안 좋다기보다 그냥 불편합니다. 명절만 되면 눈치 봅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며느리 말은 공손한데 눈빛은 차갑습니다. 손주 보러 가도 부담입니다. 할머니, 손주 데리고 공원 갈래요? 이렇게 물으면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이 말 들으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며느리한테 미운 털 박혔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와이프도 힘들어요. 순자 씨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낳아준 자식인데,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다 요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안 맞춰도 되는구나. 며느리한테 기대 안 합니다. 아들한테 섭섭함도 안 느낍니다. 명절에 안 가도 됩니다. 전화로 잘 지내라 한마디면 됩니다. 대신 순자 씨는 요즘 수채화 배웁니다. 동네 문화센터 다닙니다. 혼자 공원 가서 꽃 그리고 나무 그립니다. 그림 SNS에 올립니다. 좋아요 3개, 댓글 하나. 그런데 마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신경 안 쓰고 나만 생각하니까 편합니다. 지금 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명절에 아들 집 안 갑니다. 전화로 인사만 합니다. 엄마는 집에서 쉴게. 너희끼리 잘 보내라.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명절에 혼자 좋아하는 드라마 봅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편하게 쉽니다. 작년 추석엔 혼자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순자 씨가 한 말입니다. 핵심 메시지 3가지. 첫째,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린 평생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요, 혼자여서가 아닙니다. 기대했는데 안 채워져서 생기는 겁니다. 친구 100명 있어도 마음 맞는 사람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건 자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 못 견디는 나이입니다. 일본에서 연구했답니다. 노후에 자식 자주 만나는 노인이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높답니다. 왜일까요? 기대와 현실 차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 기대할 게 없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요즘 노후는요, 혼자 사는 시간이 깁니다. 배우자 먼저 가시거나 자식은 타지에 살고 친구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통계 봤습니다. 70대 이상 혼자 사는 비율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은 혼자 삽니다. 혼자를 못 견디면 남은 시간이 전부 고통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서럽고, 혼자 TV 보는 게 외롭고, 혼자 잠드는 게 무섭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혼자를 견디면 오히려 자유입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봅니다.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오늘 점심 혼자 드세요. 카페든 식당이든 공원이든 혼자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그냥 먹는 것만 집중하세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입니다. 저 사람 혼자네. 저 사람 친구 없나? 이런 생각할까봐 신경 쓰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안 봅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1번, 2번, 3번. 일주일에 1번만 해보세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카페 가세요. 1달 지나면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혼자 서는 연습입니다. 그게 노후 힘의 시작입니다. 둘째,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평온. 우린 자꾸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해줘야지. 내가 키웠으니까 찾아와야지. 내가 친구인데 연락해야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내가 100 준다고 상대도 100 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은요, 부모가 준 만큼 안 돌려줍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섭섭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부모한테 다 못했잖아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못 챙긴 적 많잖아요. 그런데 우린 자식한테 기대합니다. 나는 부모 잘 모셨는데, 나는 이렇게 키웠는데, 이게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자기 삶도 버겁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억, 애 하나 키우는데 월 100, 직장 다니면서 육아. 부모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챙기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워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살고 부모 병원비도 자식이 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각자 살고 각자 벌어서 각자 씁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기대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명절에 안 와도 그럴 수 있지. 생일에 전화 안 해도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봤습니다. 70대 이상 중 우울증 진단받은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은 우울증 약 먹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워서가 아니라 기대했는데 안 채워져서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전화 먼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기다려보세요. 누가 먼저 전화하나. 한 명도 안 하면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알아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날 안 찾는구나. 이 정도 관계구나. 그럼 이제 내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안 씁니다.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없습니다. 우린 관계를 못 끊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어떤 관계는요, 있어도 외롭고 없으면 편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전화하면 스트레스 받고 만나고 나면 후회됩니다. 왜 만났지? 괜히 나갔네. 이런 생각 드는 관계 정리해도 됩니다. 관계 정리가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노후는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저녁 되면 기운이 빠집니다. 피곤한 관계에 시간 쓰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연락 안 오는 사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일부러 끊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안 만나.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두세요. 한 달, 2달, 석 달. 연락 없으면 그 정도 관계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가는 사람 붙잡으면 나만 힘듭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 봤습니다. 노후의 관계 줄인 노인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답니다. 왜일까요? 에너지를 나한테 쓰니까요. 셋째, 나를 위해 쓰는 하루 1시간. 우린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학비, 집 마련, 결혼 비용. 노후인데도 자식 걱정, 손주 용돈. 정작 내 돈은 아낍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쓰려고. 내 시간도 남줍니다. 자식 봐줘야지. 손주 돌봐줘야지. 나중에 나한테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은 안 옵니다. 건강 나빠지면 돈 써도 소용없습니다. 시간 생겨도 못 움직입니다. 지금 나한테 안 쓰면 끝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날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깁니다. 자식은 안 챙깁니다. 친구도 안 챙깁니다. 나만 챙깁니다. 비행기 탈 때 보면요.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 씁니다. 그 다음 아이 씁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아이도 못 살립니다. 노후도 똑같습니다. 나부터 챙겨야 남도 챙깁니다. 노후는요, 돈과 시간이 생명입니다. 건강 챙기는데 돈 듭니다. 마음 챙기는데 시간 듭니다. 자식 주고, 친구 만나고, 정작 나는 남는 게 없으면 마지막엔 후회만 남습니다. 병원 입원했을 때 자식 오나요? 한두 번 옵니다. 매일 오나요? 안 옵니다. 바빠서 못 옵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병실에서 혼자 천장 봅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 나한테 좀 쓸걸. 그때 나 좀 챙길걸. 그때 여행이라도 갈걸. 이미 늦었습니다. 통계청 자료 봤습니다. 70대 이상 중 하루 30분 이상 자기 취미에 쓰는 사람 20%도 안 됩니다. 10명 중 8명은 하루 종일 남을 위해 삽니다. 그러다 병들고 후회합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 나를 위해 쓰세요. 아침 산책 30분, 저녁 독서 30분. 이것만 해도 됩니다.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시간은 있습니다. 안 쓰는 겁니다.
TV 보는 시간 줄이면 됩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면 됩니다. 하루 TV 3시간 보잖아요. 1시간만 줄이세요. 그 시간에 산책하세요. 책 읽으세요. 그림 그리세요. 뭐든 좋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시간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만 산책하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그것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번 달 용돈 중 2만 원만 나한테 쓰세요. 카페 3번 1만 5천 원.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5천 원. 동네 빵집 간식 3천 원. 이거면 됩니다. 자식 용돈 줘야 하는데, 손주 선물 사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세요. 나 먼저입니다. 2만 원이 아까우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한테 10만 원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나한테 2만 원 쓰면 한 달 내내 기분 좋습니다. 어느 게 나은가요?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창밖 보면서 앉아 있으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소리내서 말하세요.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소리내야 뇌가 인식합니다. 우린 나한텐 너무 엄격합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남한텐 관대한데 나한텐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나 왜 이래? 또 이러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나한테도 관대해져야 합니다. 매일 밤 한마디씩 하세요. 거울 보고 말하세요. 나 오늘도 잘했어. 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처음엔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 듭니다. 괜찮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책이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어듭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요, 관계가 아니라 나 혼자 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3가지로 만들어집니다. 1.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혼자 밥 먹어보세요. 혼자 산책해보세요. 혼자 영화 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입니다. 나 혼자네. 나 친구 없나? 이런 생각 듭니다. 괜찮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속도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평온입니다. 2.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평온. 전화 기다리지 마세요. 찾아오길 바라지 마세요. 상대가 주는 만큼만 받으세요. 명절엔 와야지. 이런 기대 내려놓으세요. 안 오면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연락 안 오는 사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두세요. 그게 관계 정리입니다. 3. 나를 위해 쓰는 하루 1시간. 하루에 딱 1시간만 나를 위해 쓰세요. 산책, 독서, 카페, 영화. 뭐든 좋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시간이면 됩니다. 돈도 조금씩 나한테 쓰세요. 한 달에 1만 원만이라도. 그게 쌓이면 나를 사랑하는 습관이 됩니다. 자기 전엔 한마디 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나 괜찮아. 그 말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평생 잘 살았습니다. 부족해도, 실수해도, 후회해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젠 나를 먼저 챙겨도 됩니다. 자식 먼저, 친구 먼저, 가족 먼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젠 나 먼저입니다. 관계가 없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혼자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친구 없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 멀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평온과 존엄입니다. 친구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 잘 됐다고 마음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나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평온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하루 한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린 외롭지 않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 전화 안 와도 괜찮습니다. 자식 안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노후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있는 연습을, 기대 내려놓는 연습을,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그 시간이 쌓이면요, 우린 더 단단해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평온해집니다. 오늘 혼자 점심 드신 분 계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늙어서 버려야 할 관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요, 더 많은 분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작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서 필요한 이야기 계속 전하겠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단단해집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